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지주회사 웅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웅진하면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 웅진 출판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, 이 웅진이라는 회사가 예전에는 뭐 그 50대 재벌 안에 들었던 회사입니다. 지금은 이제 재계순위 한 78위 정도로 물러났지만 나름대로 이 대기업 타이틀을 갖고 있던 회사였죠. 근데 이제 그때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날리면서 그룹이 이제 하루아침에 해체되기도 했고, 이 웅진코웨이라고 이제 렌탈 사업 쪽에서 꽤 짭짤한 실적을 냈었는데 결국은 웅진코웨이도 요번에 재매각을 통해서 그 회사를 매각을 하기도 했죠. 그러면서 거기서 들어온 돈 갖고 요번에 프리드라이프라는 상조회사, 국내 상조회사 1위 업체 여기를 인수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프리드라이프는 이 내부에 약 3조 원 규모의 이 자금이 쌓여 있는 회사죠. 그래서 그 3조 원을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신규 사업을 할 것인가, 이 부분이 웅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. 특히 거기다가 이 웅진이라는 회사, 지주회사 웅진은 경영권 승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지금 윤세범 대표이사, 이 차남이신데 이분이 이 지주회사 웅진의 최대주로서 경영권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우려,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회사죠. 그런 면에서 웅진그룹은 이 새롭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, 이제 지주회사 웅진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고요. 이 웅진코웨이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요번에 매각을 했는데요. 그러면서 그 돈 갖고 프리드라이프를 인수를 한 겁니다. 이 코웨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 큰 회사인데요. 이게 이제 전국 단위 렌탈 사업을 하고 있고 렌탈 산업의 대표적인 회사이기도 합니다. 이게 웅진이 키웠다가 나중에 예전에 그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것도 매각했던 회사인데요. 그걸 다시 사겠다고 했다가 사고 나서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경영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또 재매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넷마블인가 하는 데서 이제 이 코웨이를 사간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그 사간 돈, 거기서 이제 자금이 다시 또 회수되면서 그 돈을 갖고 프리드라이프를 인수를 한 거죠. 근데 프리드라이프 인수하는데 한 8천억 정도 돈이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, 이 8천억 중에 대부분이 이제 차입금, 외부에서 이제 FI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산 거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지금 프리드라이프 같은 경우는 그 지주회사 웅진에 자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자회사인가 그럴 겁니다. 그래서 이 프리드라이프의 실적이 곧바로 지주회사 웅진의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. 이 말뜻은 지주회사 웅진이 결국은 이 프리드라이프하고 그 동격의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제 그 프리드라이프의 실적이 지주회사 웅진의 그 실적에 곧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웅진그룹이 이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건 신의 한 수라고 할 정도로 이 타임이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이 웅진 프리드라이프 같은 경우는 뭐 장이, 뭐 장례식장, 뭐 이런 쪽 그 상조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,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상조금이 먼저 자금이 들어와 있어서 약 3조 원 정도의 현금이 쌓여 있는 회사라는 의미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이 웅진그룹의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대부분 다 실적들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 프리드라이프 이쪽에서 프리드라이프에서 수익이 내는 걸 갖고 모두를 커버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프리드라이프가 웅진그룹의 효자 기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프리드라이프의 인수는 신의 한 수라고 말들을 하고 있고, 실제로 이 프리드라이프 때문에 웅진은 지주회사 역할, 지주회가 되고 말 그대로 대기업, 그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이 돼서 다시 대기업 이름에 그 대기업 그 이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번에 연결포괄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 외형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뭐 나름대로 좀 그 당기순이익은 이건 이
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왜곡이 벌어지지만, 그럼 나름대로 좀 안정적으로 지주회사 웅진의 그 실적은 웅진 프리드라이프의 실적이 반영이 돼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최대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세범, 차남입니다. 차남이 이분이 17.02%로 최대주고요. 윤영덕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형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12.88%. 그다음에 그 특수관계인들 다 포함해서 뭐 32.95%의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은 좀 안정돼 있다고 보여지죠. 그래서 이 웅진의 지금 지배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웅진 프리드라이프, 이게 손자회사입니다. 손자회사인데 웅진 프리드라이프가 나머지 모두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웅진 프리드라이프 때문에도 이 지주회사 웅진의 이런 실적이 좋아지고, 그래서 웅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타이거 자산운용이 이쪽에서 그 계속 5%에서 지금 8.50%로 지난 7월 7일 날 지분 공시를 했는데요. 그만큼 이 알짜배기 웅진 프리드라이프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 웅진에 대한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그 추가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타이거 자산운용이 투자 1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자금이 뭐 오너일가의 그 자금으로 이 지분을 산다고 할 수도 있겠죠. 하여튼 이거는 뭐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타이거 자산운용 투자 1위이 갑자기 지분을 늘려가는 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그만큼 시장 내 유통주식수가 줄어드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웅진 프리드라이프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니, 인수금융이 거의 대부분 8,800억 들여서 인수했는데 800억은 웅진 자금이죠. 나머지 800억은 그 외부에 있는 FI나 이런 쪽에서 차입을 한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프리드라이프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금 3조 원을 잘 운용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돈을 버는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웅진그룹의 각 계열사들이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. 적자다 보니 지금 이 상태로는 지주회사 웅진의 실적도 좋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프리드라이프의 이런 내부 지금 선수금 3조 원 받아놓은 돈을 갖고 신규 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서 지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타이거 자산운용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주가가 지난번에 5,200원까지 올랐다가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요. 지금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뭐 한 2,500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1분기 실적, 2분기 실적이 나와봐야겠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실적이 또 괜찮을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지주회사 웅진에 대한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이 3조 원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의 그 가장 그 지배구조 그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웅진에 대해서는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는 안목이라면 지금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